이렇게 있는 친족 관계, 경제적 관계, 경영적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국세기본법에서는 모르다가 정리하고 있다. 특수관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신설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하다 보니까 유보소득이 그럼 뭐죠? 라고 물어보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한 거가 규정 나와 있는 것으로 한번 유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보소득이란 거예요. 유보소득 부분들에 대한 거죠.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유보소득이란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이지를 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유보소득. 이 유보소득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냐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플러스 가오납 환급금, 이자 등에서 2월 결손금 및 세금 등을 빼주는 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말해서 만약에 과오납 환급금, 2월 결손금, 세금 이거 다 빼주고 이거를 하게 되면 이 말은 뭐로다가 귀결이 되냐 그러면 귀결이 되냐면 이렇게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기 순이익으로다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각 사업연도에서 과오납 환급되고 이자 들어온 거에서 빼고 결손금에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등, 이 등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배당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유보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적정유보소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적정유보소득은 뭐예요? 라고 하는 거죠. 적정유보소득이죠. 적정유보소득 부분들에 대한 거를 빼기를 해주고 나온 값에 대해서 지분율을 곱하고 그 지분율을 곱한 만큼에서 배당으로다가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다 그러면 적정유보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적정유보소득에 대한 겁니다. 적정유보소득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로 나와 있냐 그러면 유보소득에서 유보소득 플러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이래요. 배당 등이래요. 대표적으로 배당을 탁 집었네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 기본적으로 몇 프로? 50%. 또는 자본금의 몇 프로? 10% 부분들.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하냐 그러면 요 1번과 요 2번 자본금 부분들에 대한 거 나온 것 중에서 어떤 거로 한다? 맥스. 큰 거로다가 값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보소득에서 적정을 빼고 그 나온 부분들에 대한 거를 모르다가 하겠다? 그거를 초과 배당 간주 소득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배당 간주 금액으로다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국가가 신설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가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보죠.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만약에 유보소득이라고 하는 단기 순이익 부분들에 대한 것이 100이라고 하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정유보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유보소득에서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이 50%예요. 그 50%죠. 그러면 만약에 배당이 없었다고 쳐보죠. 배당이 없었다고 치면 유보소득의 50%니까 결과적인 얼마가 되냐면 이게 5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온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50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뭐를 보겠다? 이것을 가지고 이거를 아까 우리가 지금 저기 하고 있는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 되겠네요.
1번이 배당을 하지 않았을 적의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배당 부분들에 대한 것을 50을 했다라고 하고 나서 전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빼주는데 유보소득에서 말 그대로다가 배당을 만약에 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유보소득 금액 자체가 50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우리가 나와 있냐 그러면 유보소득 플러스 배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값의 몇 프로였죠? 50% 또는 자본금의 10% 부분들에 대한 걸 얘기했었죠. 아까 유보소득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얼마 있었으면 이거를 다 빼주고 해서 50을 이미 배당을 했으니까 유보소득은 50일 거고요. 배당은 50에서 두 개 합치게 되면 100. 거기에 몇 프로죠?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50이죠. 그러면 50에서 50을 어떻게 되면 빼주게 되게 되면 결과값은 제로.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우리 회사에 발생되어 있는 모에서 단기 순이익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배당으로다가 가지고 나가게 되게 되면 세금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만약에 유보소득 부분들에 대한 이런 기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국가가 어련히 알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50에 대해서는 배당으로다가 간주하겠다. 간주 배당소득세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배당에 대한 그렇다면 귀속 시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럼 배당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이거를 언제 할 건데 라고 하는 귀속 시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각 사업연도에 결산 확정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산 확정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날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결산 확정일로다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12월 결산 마감 그러면 3월 내에 그 중에 어디가 말 그대로다가 결산 확정일 날을 뭐로 보겠다? 이때를 귀속의 시기.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우리 주주가 그것의 수입의 시기, 배당을 받은 거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정이라고 나는 받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로 나와 있냐 그러면 두 번째 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배당에 대한 간주 배당에 대한 지급 시기 부분들에 대해서 뭐로 나왔냐 그러면 신고 재무제표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하는 날을 주주들이 수입 시기로 보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땠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잡겠다 이거죠. 귀속 시기와 지급의 시기는 이렇게 하겠다. 그에 따라서 세금 부분들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분들을 징수할 적에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 배당에 대한 지급 시기 다시 말해서 3월 30일에 개인 주주에 대해서 무엇하라 그랬었죠? 원천 징수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중복 과세 조정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배당을 하게 되게 되면 그때 또다시 저거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중복 과세 조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향후 배당에 대한 간주 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그때는 안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 중에서 이런 거죠. 뭐냐 그러면 배당을 해서 배당소득세를 이미 간주배당소득세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회사에다가 그 돈을 계속해서 유보를 해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쭤보게 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대부분의 들은 이유가 뭐냐면 신용에 대한 현금 보유가 많아지면 신용이 좋아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나가면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은 없는데 숫자상으로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장부를 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간주, 배당, 소득세 부분들을 신설해서 부과가 되고 징수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세금에 대한 거를 이미 배당 소득세를 부과된 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금 출처가 소명이 명확하게 우리 주주 거라고 나와 있는 자금 출처가 소명이 된 돈을 굳이 법인에다가 둘 이유가 그럼 뭐가 있냐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회사가 유보 금액이 많아지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게 되면 이미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표인데 유고 시가 만약에 발생되게 되면 결과적인 거는 순자산가치 부분의 상승에 따라서 주식가치가 상승이 되고 주식가치 상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거는 상속세만 왕창 내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국가는 분명히 이중에 대한 거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두실 이유가 그러면 뭐가 있냐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 돈을 배당을 받아서 갖고 나오셔서 은행에다 두실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배당 소득세를 냈고 왔는데 그 돈을 또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은행에서 또 이자 소득세 발생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요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주주 요건 여러 가지가 많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미래에다가 투자하고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죠. 주식으로 가져가고 증권화시키고 증권화시켜가지고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에 유수한 좋은 기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부터 현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해외 주식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뭐냐 그러면 배당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재산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배당 받은 거를 가지고선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 대한 나머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상속세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배당 금액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저 같으면 이렇게 세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배당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가져오겠습니까? 가져오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분식회계를 한 데에서 가져가 달라는 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어떻게 보면 회계 부분들도 투명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고요. 또 그것이 있다 그러면 가지고 나가고 자금 출처가 소명된 돈이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서 만약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사에다 잠시 놓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자본화시킬 필요 없이 우리는 가수금이라고 하는 형태로다가 넣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가수금을 넣었다가 다시 받아가시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득세법 개정안 중에서 하나 말씀드렸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초과 배당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줬었던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뀌는 게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오늘 한 국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한 거 밑에 하단에 있는 Q&A 부분들 중에서 이런 거 궁금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가업승계 여러분들 부분들 자산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저희가 개정세법안 아니지만 확정되기 전까지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으셨다 그러면 저희 유튜버들한테 저한테 저희 YN타임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